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이면 여수 산단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지역사회는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과연 해결의 여지는 있는 건지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 사태의 핵심은 여수 산단 주변 환경 실태 조사 등 2건의 연구 용역입니다. 기업들은 용역의 취지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용역 계획에 특정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만이 주로 반영됐고 실제 용역도 기업들에게 불리한 짜맞추기식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같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다 빠져 있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 보상 문제 등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용역 계획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며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 용역을 무산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고안 거부 사태 이후 일부에서는 환경당국이나 지자체가 먼저 용역비를 내고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등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명확하게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객관성은 물론 용역의 범위,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거버넌스와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이 용역을 주도해야 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계획대로 용역을 추진하되 용역 진행 상황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각계 대표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기업들에게 오는 17일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다음 주 예정된 간담회입니다. 부지사 등 도 관계자와 여수산단 주요 입주업체 공장장들이 참석해 용역 계획과 금액, 수행업체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전라남도는 간담회 이후 다시 한번 거버넌스 회의를 소집해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최종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과정에서 측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이 경찰에 고발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광양시는 주민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된 곳이며 보상금 역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고발로 시정에 흠집을 내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는 광양시 공무원들이 승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중 한 명이 승진할 당시에 광양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양시는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 예고를 발표합니다. 4급부터 8급까지 모두 136명을 승진시키는 계획. 그런데 유독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석 한 자리만 직무대리 방식으로 뽑겠다고 예고했고 닷새 뒤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 최소 연한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 광양시 관계자는 당시 직제 순위의 행정직을 자동 승진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면 근속 연수가 넘어 승진 대상인 사람이 많았고 문제될 일이 없었다며 굳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뽑아 승진 연한도 모자란 기술직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정자라는 뒷말이 무성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 의회는 지난 1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동 의견까지 발표합니다.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을
이대하여 4급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한 데 대해 지극히 부당한 인사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광양시 의회 의원은 감사 청구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승진한 A씨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해 승진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이번에 경찰에 고발된 6명 중 1명이었습니다. 광양시는 전문적인 업무 영역이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광양시가 의회의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했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 광양시는 승진 최소 연한의 7개월 미달한 사무관을 역시 직무대리 형태로 승진시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자가격리자 1명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이달 들어 모두 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들어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이라도 접촉을 피하고 철저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순천역 광장과 조은프라자 앞 주차장에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과 한평, 담양과 해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990명으로 늘었으며 11명 중 4명은 무증상 환자였고 7명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노조원 9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의 구조로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적정한 임금과 인력 충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원하청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인을 방사능 피폭자로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오는 21일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던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날, 해수부는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숨겼습니다. 조사관이 이 유해 은폐 사건 뒷이야기는 물론 당시 목포신항에서 벌어진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윤 기자입니다. 선체 내 미수습자 수색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2017년 11월 조사관 A씨의 노트입니다. 닷새 전 미수습자 유골이 발견됐고 해수부 부본부장이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나고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선조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해수부에 대한 원망도 괴로운 마음도 나타납니다. 결국 유해는 기존에 수습된 희생자로 확인됐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리면 우리가 그냥 다 취소할까 봐. 그래서 안 알린 것 같아요. 며칠이에요, 지금. 17일 날 나온 게 지금. 인양된 선체는 그 자체로 참사의 증거였습니다. 침몰 당시 상황을 그대로 간직한 블랙박스가 차량과 함께 세상에 나왔고 조작 의혹이 제기된 CCTV 저장 장치 DVR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인양 직후부터 직립까지 현장은 춥거나 더웠고 근무 환경은 고됐지만
희생자 가족들과 조사관들은 서로를 걱정하며 치열하게 버텼습니다. 결국 두 개로 엇갈린 결론을 내며 활동을 마무리한 선조위의 내부 갈등도 위험했던 현장도 기록으로만 남았지만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좀 적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세월호 현장을 떠난 만큼 인터뷰를 정중히 사양한 조사관 A씨는 5건의 기록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훗날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어서 유가족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이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추모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7주기나 되었는데요. 지금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모두가 끝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잊혀져 가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고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